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원영 변호사의 미국 법률 강의 시간, 2017년에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웠었죠. 네, 작년에 거의 1년에 걸쳐서 헌법을 돋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국민 주권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기본권까지,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선출과 미국식 대통령 선출과 한국식 대통령의 선출, 그리고 미국의 탄핵제도와 한국의 탄핵제도를 다 비교해 보면서 1년 동안 참 유익하게 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헌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기본권에 대한 것들도 배웠고요. 또 당시의 빅 이슈들에 대해서도 잘 한국과 미국의 어떤 헌법을 비교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헌법 강의 대장정을 마쳤는데 올해부터는 또 어떠한 법률 강의로 들어갈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작년에는 헌법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알아봤고요. 올해부터는 각 이제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이 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은 또 슈프림 로 오브 더 랜드라고 돼 있고요. 거기 밑에는 법률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 과부터는 패밀리 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패밀리 로, 그럼 가족법인가요? 네, 국가가 있고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베이스 단위는 나 외에는 가족이겠죠. 예, 네, 기본 단위. 네,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족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크게 보자면. 네, 요새는 남녀간에, 원래는 남녀간에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가족이 되는데 요새는 같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도 가족이 또 되더라고요. 동성 결혼이 합법이 됐죠. 네, 합헌으로 돼서 이제 주변에 그런 커플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찬반의 입장을 표현하고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니까 거기 묻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그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합헌이 됐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 남자와 남자의 커플, 여자와 여자의 커플도 요새는 가정의 기본 단위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결혼에 대한 내용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결혼 이야기했죠. 가정이 구성이 되려면 결혼이 돼야 되고요. 또 피치 못하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 네. 그렇죠. 이혼하면은 또 이제 결혼하면은 결혼의 부산물이라고 하면은 너무 물질주의니까 너무 이제 결혼의 소산으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결혼의 소산으로 당연히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두 사람이 기르는 데는 이제 전혀 문제는 없었겠지만, 헤어지고 나면 누가 이 아이를 기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겨요. 양육권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양육권을 주로 행사하는 사람과 또 아이를 주로 데리고 있지 않은 사람 간의 또 경제적인 형평성 문제,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를 주로 데리고 있지 않는 사람이 또 차일드 서포트를 좀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민감한 문제죠. 돈하고 또 연관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돈하고 연관될 수 있는 것이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돈을 또 재산을 또 모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에서 반드시 또 다루어야 될 것이 그러면은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나. 네, 재산 분할에 대한 그렇죠. 문제. 이게 도대체 누구 재산인가. 네, 이런 문제가 항상 따르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기사에서도 많이 접합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한다더라. 근데 그게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혼할 때는 항상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항상 비단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 없이요. 이런 문제들은 나에게도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내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다. 또 내 주변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김원영 변호사의 미국 법률 강의 가족법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결혼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해주시나요? 네, 그럴까요? 네. 한국에서도 요새 선거 연령하고 관련해서 옥신각신 또 말이 많죠. 그렇죠. 지금은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지금 19세로 돼 있는데 이걸 18세로 내리자는 측과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복 입고 나서 어떻게 투표를 한단 말이냐 그리고 교실에 뭐 정치 논리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다른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OECD가 경제협력개발국인가요? 뭐 예. 선진국이라고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곳들은 30 몇 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중에 일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빼고 전부 다 18세를 룰로 정하고 있어요. 예. 34개 국가일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러면 그런 것 나머지 같습니다. 33개 33개 국가가, 국은. 네, 33개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19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예. 일본도 우리나라랑 이제 입시가 팽팽한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뭐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투표를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진 사례도 참조하시고 뭐 각자 주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네. 선거 연령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궁금증이 그렇죠. 드는 게 네. 합법적으로 혼자서 그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형사상 또 나이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형사상 이제 그 성인으로 취급받아서 성인들과 똑같이 그 미국에서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른들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17세입니다. 그게. 형사상은 17세가 기준이군요. 형사상 성년은 17세예요. 네. 더 네, 어린 그리고 것 같네요. 네, 한 살 어리죠. 네. 네. 그리고 그렇다면 민사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인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전에 한 살 어리다고 하셨으니까 18살인가요? 뭐 아니요. 18살은 미국에서 성년으로 치는 나이고요. 예. 네. 투표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18세. 네. 예, 18세는 민사상 성년의 나이고요. 아, 민사상 성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예. 소위 그 아침부터 이런 말씀 쓰기는 좀 어렵지만 사고를 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경우.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민사상 뭐 부모의 동의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18세가 넘어가면 부모가 동의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네. 내가 성년인데 왜 내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라고 따지고 본인의 의사에 예, 따라서 결혼할 수 그렇죠. 있는 연령은 18세. 18세 그렇죠. 그런데 그 미만일지라도 혹시 그러니까 일명 임신을 한 경우.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예.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같이 살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싶다. 부모님께 아주 생떼를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네, 어떤가요? 14세입니다. 네. 네, 14세면 뭐 미들스쿨 다 졸업하고 뭐 하이스쿨 정도 가는 나이 정도가 여기 해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여러분들 각자 판단해 보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14살부터 18세 미만까지는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결혼이 가능한 연령이고요. 그렇죠. 14세 미만은 아예 결혼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4세부터 18세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도 가능해요. 예, 그게 네. 가족법상 예. 나와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14세에서 18세 미만 사이에도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이 반드시 상대방도 18세 미만이어야 되는 법은 없어요. 상대방 성인이어도 가능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하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가족법상 결혼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이렇게 어린 연령도 이 14세 이상부터 되지만 미만은 또 금지하고 있다는 것. 네. 예, 그 부분 알았습니다. 네. 그 결혼의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결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네. 그 여러분들이 또 다들 한 번씩 결혼해 보신 분도 있으시고 아직 뭐 미혼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프로포즈를 해서 만약에 마이 걸프렌드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 여자친구한테 너무 사랑해서 프로포즈를 해서 무릎 꿇고 딱 그 꽃이든 아니면 뭐 보석이든 전달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얻었는데 예.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화 주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 결혼은 또 법률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러워서 저도 딱 한 번밖에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라고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네.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리서치를 해봤어요. 예. 리서치를 해봤더니 텍사스에서는 결혼 전에 그렇게 그 서로 결혼하기로 합의했잖아요. 네. 합의를 했으면 반드시 메리지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는 결혼 허가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결혼식 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한국이랑 좀 다르죠. 그러네요. 네. 한국에서는 신고제로 알고 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증인 2명 데리고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후에. 근데 여기는 사전에. 사전에. 예. 네. 어떻게 이 메리지 라이센스 결혼 네. 증명서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결혼 허가 그 뭐 라이센스니까 면허증인가요? 면허증이죠. 이제는 허가를 받은 거죠.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결혼해라라고 허락을 받아야죠.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을? 네, 이 할까요? 허락을 어디서 국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겠죠. 라이센스니까 그죠. 네.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요. 그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 카운티 있죠. 예. 이렇게 뭐 달라스 말고 달라스 카운티가 있어요. 그렇죠. 포트워스는 테런트 카운티에 속하고 뭐 코펠이나 얼빙 이런 데는 다 달라스 카운티에 속해요. 예. 시티 홀이 아니라 카운티 오피스로 가셔야 돼요. 네. 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따지면 도청 소재지쯤 되는 거죠. 카운티라고 해야 되니까. 네. 군청이나 도청 이쯤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거기에 가셔가지고 클럭스 오피스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 그곳에 가서. 네, 카운티 클럭스 오피스에 가서 알아보니까는 비용은 대략 한 81불 정도 든다고 해요. 달라스 네. 카운티 기준으로. 예. 네, 그런 비용들 지참하시고 그리고 신분증 지참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옛날에 이혼을 하셨던 그러니까는 혼인 해소의 경력이 있으면 네. 그런 다큐멘을 다 들고 가셔야 돼요. 이혼한 증명이 예, 되는. 디볼스 디그리라고 하죠. 예. 어차피 미국에 하셔야 되니까 디볼스 디그리를 지참하시고 가셔야 돼요. 예. 왜냐한 거 아니? 미국에서는 이중혼이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혼인이 전부 다 해소됐음을 전부 다 보여주셔야 돼요. 예, 그렇군요. 이 메리지 라이센스 신청한 후에 뭐 며칠 내에 결혼해야 된다 그런 시간적인 그런 제한도 있나요? 네, 뭐 그 81불을 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유효 기간이 90일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그 여자친구의 딱 마음을 얻고 메리지 라이센스까지 같이 신청해서 같이 받았는데 90일 이내에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9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발급 받으면 바로 이 결혼식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발급 받았다고 바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너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요. 아, 텍사스에서. 그런가요? 네,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고 항상 하거든요. 72시간, 즉 3일이 주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3일 이내는 못 하는 네, 건가요? 3일 이내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발급 예. 받고도 3일 이내에는 결혼식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시간의 제한들도 있네요. 네. 그래서 메리지 라이센스를 먼저 발급 받으신 후에 3일이 지난 다음부터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아까 이혼의 경우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예. 이혼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디볼스 디크리라고 하죠. 그게 이혼 그 뭐 디크리니까 디볼스 디크리니까 허가장인데요. 한마디로 예. 따지면 너 그렇게 해라라고 한 건데 법원에서 잘 모르셔서 이 디볼스 디크리의 효력을 잘 모르셔서 그냥 뭐 버리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뭐 그냥 소홀히 관리하시는 경우가 생기세요. 네. 특히 그 뭐 아웃 오브 스테이트 뭐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멀게는 켄터키 이런 데서 멀리서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콜로라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해소하시고 난 다음에 그 디볼스 디그리를 뭐 나 이혼했는데 뭐 이런 게 필요 있어 뭐 어차피 다 끝났는데 뭐 하시면서 소홀히 관리하셔서 그 잃어버리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아, 근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여기는 텍사스고 거기는 그 먼 곳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혹시 여기서 결혼하시고 다른 주로 이혼을 하시고 가시더라도 네. 그런 운은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 네. 후일을 위해서 좀 잘 네. 챙겨두시는 게 이혼하시라는 게 아니라 혹시 필요하겠네요. 그런 경우에 네. 그런 말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김원영 변호사님 오늘부터는 이제 미국 법률 강의 가족법 편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절차,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처음 시작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가족법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생활에 필요한 그런 법률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